결혼하고 처음으로 시댁에 가던 날이었어요. 남편은 늦둥이라 시어머니 나이가 조금 있으시거든요. 시아버지는 몇 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인지 집 안엔 어머니 손길이 오래 머문 느낌이었죠. 시골집이라 그런지 대문부터 오래된 기운이 느껴졌어요. 초인종이 없는 현관문 앞에서 어머니, 저희 왔어요 하고 외쳤죠. 문이 열리자 따뜻한 공기와 함께 묘한 냄새가 밀려 나왔어요. 약간 눅눅하고 오래된 나무 바닥에서 배어나오는 먼지 냄새. 그 사이로 식용유가 식은 냄새와 약간의 곰팡이 냄새가 섞여 있었어요. 신발을 벗자마자 거실 창문이 눈에 들어왔어요. 답답해서 살짝만 열려고 했는데 어머니가 황급히 손사래를 치셨어요. 아이고, 바람 들어오면 집이 금세 싸늘해져. 그냥 닫아. 엄마 또 환기하는 거 싫어하시지? 그냥 닫자, 여보. 아, 네. 그럼 닫을게요. 창문 틈새로 들어오던 바람이 순식간에 막히자 그 눅눅한 공기가 그대로 머무는 느낌이었어요. 거실 바닥은 살짝 들뜨고 발바닥에 먼지가 달라붙는 감촉이 느껴졌죠. 저는 가방을 놓고 부엌으로 따라갔어요. 싱크대엔 그릇이 겹겹이 쌓여 있었고 배수구 쪽에서 약한 하수 냄새가 올라왔어요. 반찬 꺼낼 테니 넌 거기에 접시 좀 꺼내와. 네. 접시는 여기 윗칸인가요? 응. 그거 그냥 물에 한번 헹구면 돼. 접시 가장자리에 묻은 말라붙은 양념 테두리가 손에 걸렸어요. 저는 조심스레 물을 틀고 닦았는데 어머니는 기름 묻은 프라이팬을 세제 없이 물로만 휙휙 헹군 뒤 행주로 훔쳐 바로 버너에 올리셨어요. 팬 표면이 미끈하게 빛나서 저는 또 멈칫했고 말을 고르다 아주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머님, 프라이팬에 기름이 남아있는데 세제를 아주 조금만 써볼까요? 기름때가 덜 남게. 그거 독해. 손 버려. 나는 평생 물로 했어. 불로 한번 달구면 깨끗해져. 네. 그럼 저는 그릇 정리할게요. 반찬을 옮기는데 어머니가 접시에 맨손으로 김치를 덜어서 모양을 다듬으셨어요. 어머니가 맨손으로 기름 묻은 팬을 물로만 닦으셨는데 그 손으로 다시 김치를 만지신다니 지켜보는데 좀 힘들었어요. 반찬통 테두리엔 고춧가루가 말라 더덕더덕 붙어 있었고 냉장고 손잡이와 안쪽엔 끈적한 검은 얼룩들과 물러버린 야채들, 유통기간이 지난 소스들이 많이 보였어요. 이건 지금 내가 지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 마음을 다잡고 저는 제 쪽 일을 더 빨리 끝내는 쪽을 택했어요. 그러다 어머니가 나물을 무치기 시작하셨는데 더 보기 힘든 장면을 보게 되었어요. 각종 양념을 넣고 맨손으로 버무리시다가 맛을 본다고 나물 한 줌을 집어 드셨죠. 손가락에 묻은 양념까지 혀로 닦아 드시더라고요. 그 손으로 아무렇지 않게 나물을 다시 무치셨어요. 손으로 드시는 거야 어떻게 이해를 한다고 해도 입에 들어갔던 침 묻은 손으로 다시 나물을 무치신다니 저는 표정이 약간 굳어졌었어요. 시어머니가 나물을 맨손으로 조금 집어 올리더니 말씀하셨어요. 먹어볼래? 간이 어떤지 한번 봐봐. 괜찮아요, 어머님. 저는 밥이랑 같이 먹을게요. 순간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이었어요. 그렇게 나물을 무치신 뒤 어머니가 찌개를 끓이셨어요. 간을 보신다며 숟가락으로 국물을 한 입 떠 드시고는 무언가 부족하셨는지 입에 들어갔던 숟가락으로 양념을 만드시고 냄비에 넣어 휘저으셨어요. 그러곤 다시 맛을 본다며 또 한 입, 다시 냄비 휘젓기를 몇 번이고 반복하셨죠. 그 모습을 보고 있으니 속이 서서히 굳어갔어요. 입으로는 아무 말도 못했지만 마음속에선 이건 좀 아닌데 하는 말이 몇 번이고 맴돌았어요. 잠시 후 식탁이 차려졌어요. 남편은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숟가락을 들었죠. 엄마 된장찌개는 칼칼한 게 진짜 최고야. 그렇지. 내 아빠도 이 맛 좋아했어. 당신도 먹어봐. 엄마 음식 맛있어. 네, 잘 먹겠습니다. 된장은 분명 구수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맛보다 마음 한쪽이 더 걸리더라고요. 나만 이런 게 신경 쓰이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컵을 들어 한 모금 마셨는데 살짝 물 비린내 같은 냄새가 났어요. 그 순간 입맛이 쑥 사라졌죠. 어머님은 빠르게 식사를 먼저 하시고는 잠시 마당에 나갔다 오신다며 나가셨어요. 남편이 제 눈치를 보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괜찮아? 좀 낯설지. 응. 그냥 나랑 기준이 좀 다르신 것 같아. 엄마 원래 저래.
너무 신경 쓰지 마. 응. 그 한마디가 괜히 서운했어요. 신경 쓰지 말라니. 그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식사 뒤 어머니가 과일을 깎아주신다고 말씀하시고는 칼과 과일을 행주로 쓱 문질러 닦으셨어요. 그 행주는 아까 식탁 닦을 때 쓰시던 바로 그거였어요. 행주에 세균이 많을 텐데 빨지도 않은 행주로 칼과 과일을 닦으시는 모습을 보고도 저는 아무 말 할 수 없었어요. 괜히 티 내긴 싫어서 그냥 접시만 받았죠. 대신 속으로 생각했어요. 다음엔 내가 과일을 깎아드려야겠다. 그날 저녁, 저희는 작은 방에서 자기로 했어요. 이불에서는 오래된 장롱 냄새가 섞여 있었죠. 눅눅하진 않았지만 섬유유연제 대신 묵은 보관 냄새가 강했어요. 처음엔 그냥 낯선 냄새려니 했는데 잠시 후 팔 안쪽이 간질간질하더라고요. 불빛에 비춰보니 피부가 울긋불긋하게 올라와 있었어요. 이불이 오래돼 먼지라도 쌓였나 싶었지만 그때는 그냥 뒤척이며 참았어요. 괜히 불편하다고 말하면 분위기만 어색해질 것 같았거든요. 아침에 욕실로 갔더니 세면대 가장자리엔 말라붙은 치약 자국이 희끗했고 타일에는 거뭇한 곰팡이들이 여기저기에 많이 보였어요. 슬리퍼는 먼저 사용을 하셨는지 축축하게 젖어 있어 발바닥이 달라붙었어요. 세안을 하고 수건으로 닦는데 수건에서 축축한 냄새가 났죠. 어머님, 수건 하나 새 걸로 써도 될까요? 그거 어제 빨아서 올려둔 거야. 아직 좀 덜 말랐나 보네. 그냥 써도 괜찮아. 아, 네. 그럼 그럴게요. 그날은 그렇게 하루를 채우고 나왔어요.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이 물었죠. 엄마 집 좀 답답했지? 응. 그냥 내가 익숙하지가 않아서. 엄마는 평생 저렇게 살았어. 나 어릴 때도 그랬고. 괜찮아. 당신한텐 괜찮았겠지. 난 조금 힘들었어. 서로 너무 다른 방식으로 살아왔다는 게 그제야 실감났어요. 몇 주 후, 다시 시댁에 가야 했어요. 가기 전부터 살짝 긴장됐지만, 이번엔 마음가짐을 다르게 하기로 했어요. 불편한 걸 찾기보다, 그냥 이해해보자. 어머니 방식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야.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죠. 현관문을 여니 익숙한 공기가 맞았어요. 그 특유의 눅눅한 냄새도 여전했죠. 그래도 이번엔 그냥 한번 크게 숨을 들이마시고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싱크대 위엔 그릇이 몇 개 놓여 있었고 저는 자연스럽게 물을 틀어 깨끗한 쪽으로 옮겼어요. 딱히 뭐라 하기보단 그냥 손이 먼저 움직였죠. 접시는 그 윗칸에 있는 게 보기 좋아. 아, 네. 여기 있네요. 이걸로 담을게요. 그래. 그게 제일 나아. 네. 그렇게 할게요. 어색하지 않게, 최대한 자연스럽게. 그냥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움직였죠. 식사 뒤 설거지를 도우려는데 기름 묻은 팬과 냄비들이 있었어요. 저는 고무장갑을 끼고 세제를 적당히 짜서 깨끗하게 설거지를 했어요. 물에 헹구니 기름기와 양념들이 깔끔하게 닦아졌죠. 그렇게까지 닦아야 마음이 놓이니? 저는 살짝 웃으며 네, 저는 이게 습관이 되어서요. 어머님은 쉬세요. 제가 설거지 금방 마무리할게요. 그래, 그럼 나는 반찬통 닦을게. 남편이 옆에서 식탁을 정리하더니 갑자기 물티슈를 들고 냉장고 손잡이를 닦기 시작했어요. 엄마 여기 자꾸 끈적하더라. 이거 닦으면 훨씬 깔끔해. 에고, 넌 그런 걸 다 본다. 괜히 힘들게 왜 그래? 아니야, 나 이런 거 은근 재밌더라. 그 말에 어머니가 잠시 멈추시더니 피식 웃으셨어요. 그 웃음이 참 오랜만이었죠. 괜히 저도 따라 미소가 지어졌어요. 예전엔 말없이 불편했던 순간들이 이제는 서로 조금씩 이해하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날은 이상하게 공기가 조금 부드러워졌어요. 돌아오는 길, 차 안엔 조용한 음악만 흐르고 있었어요. 한참을 그러다 제가 먼저 입을 열었죠. 나도 이제 어머님을 좀 이해하려고 해. 생각해보면 그냥 살아온 방식이 달라서 그러시는 거겠지. 근데 솔직히 완전히 맞추는 건 아직 어렵더라. 괜찮아. 나도 오늘 좀 느꼈어. 앞으론 내가 먼저 좀 신경 써볼게. 응. 그거면 됐어. 우리 오늘처럼만 하면 될 것 같아. 그래. 창밖으로 저녁 햇살이 스쳐 지나갔어요. 짧은 시간인데도 그날은 이상하게 마음이 한결 가벼웠어요. 앞으로는 서로가 살아온 방식이라던가 습관이 다르기에 더 이해하려고 해요. 그리고 제 방식과 생활도 조금씩 어머님께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머니께도 정중하게 말씀드렸죠. 어머님, 저희는 오늘 저녁 약속이 있어서요. 김치는 조금만 주세요. 남기면 아깝잖아요. 그래, 그래. 적당히 싸줄게. 물론 여전히 불편한 순간은 있어요. 간을 보던 숟가락으로 다시 요리를 하실 때, 프라이팬을 물만으로 헹구는 걸 볼 때면 본능적으로 손이 먼저 움직이려 해요. 하지만 이제는 한 발 물러서요. 여긴 어머니의 집이고, 이건 어머니의 방식이니까. 마음속으로 그렇게 선을 긋죠. 대신 조용히 보완해요. 공용 스푼을 먼저 올려두고, 제 접시에 덜어 먹고, 팬은 식사 끝나고 제가 다시 씻고, 행주는 새 걸로 살짝 바꿔두는 식으로요. 그 다음 방문에서 남편이 먼저 움직였어요. 거실 창문을 살짝 열더니 어머니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죠. 엄마 하루에 한 번은 환기해야 돼. 금방 닫을게. 그래, 근데 너무 오래 열지 마. 응, 알았어. 잠깐만 열어놓을게. 남편은 창문을 잠시 열었다가 닫았죠. 저를 위해 움직이는 남편의 모습이 고마웠어요. 이젠 남편이 나보다 한 발 앞서고 있었죠. 마음도 많이 편해졌어요. 이제 저는 시댁에 갈 때 예전처럼 긴장하지 않아요. 기대치를 조절했고, 머무는 시간과 방법을 내가 선택하니까요. 어머니의 방식이 나쁘다고 단정하지 않고, 내가 감당 가능한 선을 먼저 정해두니 관계가 덜 상해요. 어머니도 제 방식을 굳이 고치려 들지 않고, 넌 그게 편하구나라고 말해주셨죠. 그 한마디가 이 관계의 문을 열었어요. 결혼하고 나서야 알았어요. 가족이 된다는 게 꼭 같은 방식으로 사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저 서로 다르다는 걸 알아가면서 조금씩 맞춰보는 게 진짜 함께 사는 일 같았어요. 청소하는 방식, 음식을 다루는 습관, 창문 여는 타이밍 같은 사소한 것들이 괜히 마음을 긁을 때도 있었지만 이젠 그냥 그게 어머니의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모든 걸 바꾸려 하기보다 내가 편한 만큼만 다듬고 서로 불편하지 않은 선을 찾다 보니 예전보다 훨씬 마음이 부드러워졌어요. 완벽하진 않아도 지금은 그게 참 따뜻해요. 나와 다른 방식을 틀렸다 말하지 않고 그 사람이 살아온 시간을 인정해 주는 것. 결국 그게 진짜 이해인 것 같아요. 오늘의 이야기가 누군가와의 거리를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드는 작은 힌트가 되었으면 해요. 여러분은 비슷한 상황에서 어떻게 마음을 다스리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